동교동계 송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사법 리스크 그리고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당을 친명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DJ의 통합과 화합 정신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일 텐데요. DJ는 늘 당내에 비주류가 있어야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신조로 삼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당직에서 6대4의 원칙을 지켰어요. DJ는 실제로. 지금 이재명 체제가 100% 친명계 인사로 조직을 다 장악한 거는 반대로 말이죠. 근데 민주당의 자객공천은 상대 당에 대한 게 아니라 참 이상하게도 민주당 내에 그 당내 총질인 거예요. 당내에서 비명을 잡기 위해서 친명 인사를 보내는 거. 이게 자객공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12월 2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한파가 극성을 부렸죠. 이제 그 한파가 물러나나 싶더니 미세먼지가 이게 극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디 문화일보 유튜브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기관지염 걸리지 마시고 또 호흡기 질환, 감기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허민의 뉴스쇼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을 드립니다. 12월 2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첫 번째 심층 분석은 민주당 공천 갈등 점입가경이라는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 모시겠습니다. 민주당 공천 갈등이 정말 본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성범죄를 변호한 친명 인사는 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총선 예비 후보 심사에서 말이죠. 친명 지역구에 도전하는 비명계 인사들은 줄줄이 부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호남에서 이러이러한 친명 출마자들이 나돈다 라고 하는 그 명단이 담긴 뜨거운 그 리스트들이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호남의 비명 인사들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먼저 동교동계의 송년회 풍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 2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동교동계 송년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도부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사법 리스크 그리고 계파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당을 친명당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DJ의 통합과 화합 정신이 무너졌다. 그런 얘기일 텐데요. 자, 이 자료 화면에 보시다시피 권노갑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당에 김원기, 임채정, 정세균, 문희상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회장, 현직입니다. 헌정회장 정대철, 그 DJ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지냈죠. 박지원, 그 현역 서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대부분 인사들이 1970년대 이후 빠르면 말이죠. 그리고 뭐 늦어도 하게 80년대 뭐 등등 해서 30년, 길게는 40년간 DJ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모시고 또는 동지로서 같이 이제 정치를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이낙연 전 문재인 정부의 총리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낙연만 해도 2000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16대 총선에서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그만두고 정치권에 입문을 해서 정치를 시작한 인물인데 이게 그 당시에 동교동계로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동교동계 막내인 셈이었죠. 근데 이낙연은 이제 이 송년회 모임에 참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정치를 이제 생각을 했겠죠. 이날 동교동계 송년회에서는 역시 한동훈 이야기가 굉장히 회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김방림 이제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터줏 마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김방림이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당, 이제 국민의힘을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비대위를 꾸려 잘 나가고 있는데 이재명은 이렇게 뭉개면 되느냐? 이번에는 이낙연 말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낙연 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면 나는 탈당해서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낙연의 말이죠. 그래서 내가 신당 창당하는 걸 막고 탈당하는 걸 막으려면 이재명 대표 물러나라. 그래서 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 이낙연의 말인데 이번에는 이낙연 말대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동교동계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재명 체제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방님은 어떻게 지켜온 민주당인데 계파 갈등으로 당이 깨지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이 자리에서는 과거 DJ의 조직 운영술
또는 이제 용인술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전언한 바에 따르면 DJ는 늘, 저도 DJ를 가까이서 취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도 제가 출입을 했고요. 당시 청와대죠. 늘 당내에 비주류가 있어야 된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신조로 삼는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어야, 또 찬성자가 있으면 반대자가 있어야 다양성이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당직에서 6대4의 원칙을 지켰어요, DJ는 실제로. 그리고 그날 그 동계동계 송년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6대4라고 하는 건 주류를 60% 쓰면 비주류도 한 40%쯤은 조직에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체제가 100% 친명계 인사로 조직을 다 장악한 거는 반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 송년회 자리에서 DJ는 이재명과 같은 사법 리스크가 없었는데도 자리를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른 분이 얘기합니다.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못 내려놓는 거야. 자,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한 에피소드죠. 또는 웃픈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공천 갈등 문제입니다. 실제로 심각한데요. 그 친명이 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자들 이제 뭐 또 공직 후보로 적절한가 이런 거를 이제 가려내는 심사를 하는 위원회인데, 비명 인사들에 대해서 잇따라 예비 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요. 이에 대해서 비명계가 공천 학살이라고 반발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한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이의를 신청했던 김윤식 씨 그리고 최성 씨라는 분이 있는데, 김윤식이라는 사람은 시흥시청 이제 시장을 지낸 인물이고, 최성은 고양시장을 지낸 좀 민주당 내에서는 유명한 토박이들입니다. 이들 모두 비명입니다. 비명계. 기각을 통보했어요. 너희들은 공천 후보로서 적격성이 없어, 부적격해, 이런 얘기죠. 김윤식은 친명 좌장급 인사 조정식 의원, 당 사무총장이고요. 지역구 경기 시흥을에서만 5선을 한 의원입니다. 여기에 도전을 한 거예요, 김윤식 씨가 말이죠. 조정식 친명 좌장급 인사한테 탈락. 또 최성은 역시 친명 한준호 의원구, 경기 고양을입니다. 여기도 대표적인 이제 친명인데, 이 지역에 또 자기가 이제 도전하겠다고 이제 말하자면 공천장을 내밀었다가 너 부적격, 비명이잖아? 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부적격, 이런 판정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정세균 정총리, 이낙연 정총리가 서로 아침에 만나서 조찬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를 지냈던 분이 세 분이 계시죠. 이제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그리고 마지막에 김부겸 총리, 이게 3총리라고 얘기들 하는데 요새 많이 이제 기사에서 회자가 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정세균,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아침에 조찬 회동을 했고, 그리고 이틀 전인가요? 정세균, 김부겸 또 조찬회동이 있었어요. 여기서 민주당 내 공천 잡음에 대해서 상당 우려를 이제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되느냐, 당이 되겠느냐, 이게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 비명계도 좀 기회를 줘야지,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3총리 중에서 이낙연은 그 신당 창당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세균과 김부겸은 그래도 당이 분열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통합적으로 가고 당이 좀 혁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이제 이런 쪽에 무게를 두는 건데, 지금처럼 공천 학살 논란이 이어질 경우에, 계속될 경우에 이낙연의 신당 창당론이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친명계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사실은 그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게 비명계 후보들이 있겠지만 친명계 후보들이 부적격 판정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공천 잡음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어요. 이게 비명계의 반발을 공천 잡음 정도로 지금 치부를 하는 건데, 그런데 친명의 적격 판정자들 중에서도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기 부천병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이건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당대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특별보좌역인데, 과거 성매매 알선업자 또는 청소년 강제추행 이제 혐의자, 이런 범죄자들의 변호했다는 논란을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어요. 당연히 공정성 상실 논란이 일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가해자 정의찬 당대표 정치특보입니다. 정무특보입니다.
또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건, 이런 친명 그룹이 이미 문제를 일으켰던 상황이어서 부적격성을 갖고 있는 친명들의 이 적격 판정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더욱 가관인 것은 저는 이제 자객공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객공천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당연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해서 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저 지역구에 저 사람이 계속 있는 한, 야, 우리 당이 참 이게 의석을 갖기가 힘들어. 또는 우리 당이 총선에서 이기기가 힘들어. 저 어마무시한 사람을 우리가 좀 깨줘야 되겠어. 야, 우리 당에 이런 우수한 인재를 보내서, 즉 자객을 보내서 상대당의 저 사람을 이기자. 이게 자객공천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민주당의 자객공천은 상대당에 대한 게 아니라 참 이상하게도 민주당 내에 그 당내 이제 총질인 거예요. 당내에서 비명을 잡기 위해서 친명 인사를 보내는 거. 이게 자객공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심지어는 민주당 내 일부 당원들이 친명 호남 출마자 추천 명단 그래가지고 당원방에 올려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의 호남 의원들이 자기가 저격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반발을 일죠. 광주 강상갑의 이영빈 의원 당원방에 이렇게 올립니다. 치졸한 민주당 텃밭 호남의 창피한 현실이다. 이 호남 친명 출마자 추천 명단에 또 누가 있는가? 광주 서갑의 출마를 꿈꾸는 강유현 당대표 특별보좌역, 그리고 광주 서울에 출사표를 던진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그리고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변호역을 받은 박균택 변호사. 네, 박균택은 광주 고검장 출신인데요. 이영빈 의원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친명이 비명을 죽이는 자객공천. 이것은 거꾸로 비명의 입장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비명 살생부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민주당 내 자객공천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김의겸 비례대표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너무너무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소위 그 청담동 심야 술자리, 소위 거짓 뉴스의 유포자죠. 이 사람이 지금 비명의 신영대 의원 지역구, 즉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해놓고 있는데, 자기가 친명 의원임을 강조하면서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명 의원의 지역구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객공천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역시 비례대표 의원인 친명의 양이원영, 비명의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한마디 합니다. 중립적인 의원이죠. 25일 KBS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주당이 이재명과 친하면 다 공천받는다 라는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에게 버림받고 비판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낡은 인물 그저그런 방식,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다 뭐 공천 받는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게 되면 국민들에게 버림받고 비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동교동계의 송년회 모임 장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송년회 모임에선 또 하나의 모임을 논의했는데 바로 내년 2024년 1월 6일 날 하나의 모임을 하자는 겁니다. 2024년 1월 6일. 1월 6일은 DJ의 생일입니다. 따라서 DJ가 1924년 1월 6일 생일이기 때문에 내년 2024년 1월 6일은 DJ 탄생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동교동계 송년회에서 그 내년 1월 6일에 DJ 탄생 100년 모임을 하자라는 결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쨌든 간에 김대중은 뭐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화합, 통합, 정치 발전, 민주주의 이것을 추진해오고 또 강조를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랄까 강조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걱정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뭐냐면 개딸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의 개딸들이 말하자면 이게 이 DJ 탄생 100년 행사장이어서 횡포를 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낙연이 동교동계 막내격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 지금 뭐 자기 신당 차린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나쁜 사람 물러가라, 제거하라, 저거 뭐 말 안 된다, 뭐 수박 안 돼, 이런 식의 피켓팅을 하면서 개딸들이 DJ 탄생 100년 이 기념식장을 행사장을 들어와서 말하자면 난장판을 벌일 경우에 이거 참 난감해지겠다, 이제 이런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동교동 측은 민주당의 중앙당에 정식으로 개딸 출입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참 웃지 못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사당화가 부른 민주당의 공천 갈등 참 어디까지 갈지 주목할 부분입니다.